엄니, 우리 엄니. 나 역시 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을 오래도록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건은 그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글은 늘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주변에서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처절한 생애를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의 삶으로 내모는지 현실 속에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며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역사 흐름을 바라보며 지금 이 소설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공출 문제부터 해방 후 혼란했던 시절, 남북의 이념적 갈등과 6.25 전쟁 후 이산 가족들의 아픔 속에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을 살아오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들아, 네 애미는 네 애비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단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소천하시는 여인. 이에 개인의 삶과 시대의 비극을 담아 넌픽션으로 엮어보았습니다. 덜컥 찾아온 생명. 처음엔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렸고 일을 하다 말고 눈앞이 캄캄해지곤 했다. 외수는 그저 기운이 떨어졌다고 여겼다. 혼자 감당해야 할 집안일과 며느리 노릇이 몸을 상하게 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달이 바뀌어도 그 달은 오지 않았다. 외수는 밤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었다. 하루, 이틀, 사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가슴은 더 조여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불안은 점점 또렷해졌다. 확실해진 순간 외수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남편은 없었다. 사흘을 함께한 뒤 서울로 떠난 이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편지 한 장, 소식 한 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외순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설마 내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다. 기쁨은 없었다. 축복이라는 말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떠다녔다. 이 아이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침묵. 그 앞에서 임신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외순의 자리는 더 좁아질 것 같았다. 밤이면 외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를 손으로 감싸주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17의 몸으로 남편 없는 며느리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뱃속에서 느껴주는 미세한 변화조차 외순을 떨게 했다. 아직 생명이라 부르기에도 이른 기척이었지만 외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는 외순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고 그 사실은 외순의 삶을 단숨에 바꿔놓았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외순은 홀로 서 있었다. 기댈 사람도 상의할 곳도 없었다. 임신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들켜서는 안 될 비밀처럼 가슴에 숨겨졌다. 그날 밤 외순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 먼저 떠올랐다. 남편 없는 집, 냉기 어린 시댁, 그리고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이 외순을 향해 몰려오는 듯했다. 덜컥 찾아온 생명은 외순에게 기쁨이 아닌 시험으로 다가왔다. 그 시험 앞에서 외순은 아직 너무 어렸고 너무 외로웠다. 숨겨야 할 아이. 외순은 아직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두려움 속에 있었다. 뱃속에서 미약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다. 그것은 생명의 신호이기보다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될 비밀처럼 느껴졌다. 17. 아직 아이였던 나이에 외수는 아이를 품고 있었다. 남편은 서울에 있었고 편지 한 장조차 없었다. 법적으로는 혼인한 몸이었지만 삶은 미혼과 다를 바 없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외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 두려웠다. 치마가 조금만 타이트해져도 혹시나 누군가 눈치챌까 외수는 숨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시어머니의 침묵, 집안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가 외순을 점점 옥죄었다.
외순의 마음에 검은 생각이 스며들었다. 지금이라면, 아직이라면 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잔인한 결심이었지만 외순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다. 외순은 좋다는 것은 다 찾아보았다. 몸을 차게 한다는 풀, 배를 상하게 한다는 약재, 어른들이 몰래 속삭이던 민간 요법들. 하나하나 입에 넣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 미웠다. 밤이면 외순은 배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하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외순을 더 괴롭혔다. 그러나 아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고통을 견뎌도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뱃속에서 미약하게 남아 존재를 알리는 그 기척은 외순의 결심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외순의 몸은 점점 상해갔다. 기운은 빠지고 손발은 차가워지며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외순이 약해질수록 아이는 더 단단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순은 두려워졌다. 이 아이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은 끝없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도 떠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원망도 미움도 아닌 무엇이었다. 외수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다. 왜 사라지지 않는 거니? 속으로 던진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뱃속의 숨결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외순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기 몫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외순은 지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배를 끌어안고 채 한참을 울었다. 아이를 잃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였다. 지워지지 않는 숨결. 그것은 외순에게 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이는 이미 외순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처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외순은 알게 되었다. 이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외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가올 더 큰 고통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피로 적신 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둠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외순의 몸은 낮부터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배가 쥐어짜이듯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듯 무거웠다. 외순은 이불을 끌어당긴 채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다. 곧 피가 흘렀다. 처음엔 조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기운은 멈출 줄 몰랐다. 이불 속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감촉에 외순은 몸을 떨었다. 피는 외순의 다리 사이를 타고 흘러 밤을 적셨다. 외순은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울음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도움을 구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외순은 베개를 물고 신음을 삼켰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외순은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에는 신랑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울, 연희 전문. 먼 곳에서 책을 펴고 있을 그의 모습.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외순을 더 무너뜨렸다. 아이 이야기는커녕 자신의 고통조차 전할 수 없는 거리와 침묵이 외순을 고립시켰다. 지금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까? 외순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지러움에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은 제속도를 잃은 듯 불규칙하게 뛰었다. 아이가 떠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피는 흐르는데 뱃속의 기척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 애매한 상태가 외순을 더 괴롭혔다. 끝나지도 이어지지도 않는 고통. 그 사이에서 외순의 몸과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새벽녘 외순은 기진맥진해 있었다.
피로 얼룩진 이불을 바라보며 외수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졌다. 아이에게 짓는 짓에 대한 죄책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외수는 속으로만 신랑을 불렀다. 이름조차 소리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그 부름은 서울이라는 먼 곳에 닿지 못했다. 피로 적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밤 이후 외순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마음도 돌아갈 곳을 잃었다. 17의 소녀는 그날 밤 또 한 겹의 삶을 잃었다. 아직 아침은 오지 않았지만 외수는 알았다. 이 고통이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밤은 외순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난산.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외수는 알지 못했다.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배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아이를 지우려 했던 시간들이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몸과 끝내 떠나지 않은 생명이었다. 그날 새벽 진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칼로 안에서부터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 외순을 덮쳤다. 외수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비명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는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프다는 감각보다 먼저 몸을 조였다. 몸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직 너무 어린 몸은 출산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외수는 여러 번 정신을 놓을 뻔했다. 그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외순을 붙잡았다. 살아야 한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것인지. 외수는 그 소리에 매달리듯 이를 악물었다.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사랑을 알게 될까? 긴 시간 끝에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울음은 힘이 없었다. 마치 숨을 내뱉는 법을 잊은 것처럼 가느다란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다. 아이의 몸은 작았고 색은 창백했다. 외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은 줄 알았다. 산모도 아이도 위태로웠다. 외수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정신은 희미해져갔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날 것 같았다. 아이를 품에 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외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아이를 끌어당겼다. 그 순간 아이의 미약한 태온이 전해졌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약한 온기였지만 외순에게는 분명한 증거였다.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역시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 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통 때문도 아니고 안도 때문도 아니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 때문이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두려움뿐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품에 안기자 내모를 감정으로 가슴을 채웠다. 사랑일까? 외수는 그 말이 두려웠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하려 해도 아이를 놓지 못하는 손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외수는 거의 꺼져가는 숨으로 아이에게 속삭였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마음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살아줘라. 그 말이 아이에게 닿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아이의 가슴이 아주 작게 오르내렸다. 그 움직임 하나가 외순을 다시 세상에 붙잡아 두었다. 난사는 끝났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산모도 아이도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경계에서 외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더 이상 소녀만은 아니라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낳은 그 순간 외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울지 않는 아기. 아기는 울지 않았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울음 대신 가쁜 숨만을 몰아쉬었다. 외수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숨을 샜다.
하나, 둘. 그 숨결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그 숨은 너무 약했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작은 몸, 푸르스름한 입술, 힘없이 접힌 손가락. 외수는 그 아이를 안고도 아는 것 같지 않았다. 살아있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외순을 떠나지 않았다. 외수는 밤마다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댔다. 숨이 멎은 것은 아닐지, 혹시 이 순간이 마지막인 아닐지. 잠은 사치였다. 눈을 붙이는 순간 아이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시댁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아이에 대해 묻는 사람도 이름을 붙이자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집안은 그 생명을 애써 외면했다. 외수는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신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남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이가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그것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댁은 달랐다. 말할 필요 없다. 시어머니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이 아이가 어찌 될지 모른다. 괜히 마음만 흔들 필요 없다. 외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생면이 소식대자 전해질 자격 없을처럼 취급되는 현실.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숨기려는 태도는 외순을 더 깊은 절망에 몰아넣었다. 편지를 쓰려다 말았다. 몇 글자를 적고는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살아있다고 쓰자니 거짓말 같았고 위태롭다고 쓰자니 저주 같았다. 아이의 숨은 여전히 가빴다. 작은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외순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아기는 울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외순에게는 가장 큰 울음이었다. 외순은 혼자서 아이를 살리려 애썼다. 젖을 물려도 제대로 빨지 못하는 입을 조심스레 받쳐주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히 쉬도록 밤새 자세를 바꿔주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외순은 말없이 해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외순은 그 등불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남편도 세상도 그 곁에 없었다. 울지 않는 아기. 그 아기는 외순의 품에서 조용히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외순은 알게 되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단지 모성이 아니라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그 밤 외순은 아이의 이마에 잎을 묻히며 속으로만 말했다. 너는 아버지가 있다. 너를 모르는 아버지가. 그러나 그 말조차 소리내지 못한 채 외순은 다시 아이의 숨을 셌다. 하나, 둘. 살아야 한다. 외손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쪽을 선택한 마음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가쁜 숨만 겨우 이어가며 세상에 붙잡힌 듯 붙잡히지 않은 듯 누워 있었다. 외손은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체온은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외손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외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지우려 했던 시간들, 몸을 혹사하며 생명을 밀어내려 했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아이의 숨결 앞에서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일까? 그 생각이 외손을 여러 번 주저앉혔다. 하지만 그때마다 외손은 고개를 들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죄를 짊어졌다면 그만큼 더 살아내야 했다. 외손은 아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낮은 목소리였다. 미안하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외손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시댁의 냉기는 여전했다. 도움은 없었고 위로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외손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 허락해주길 바라는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다. 아이의 생명 앞에서 외손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밤마다 외손은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숨이 이어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가 쌓였다. 신에게 하는 기도라기보다 삶을 향한 간절한 약속에 가까웠다. 아이가 숨을 고를 때면 외손은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꼈다. 그 짧은 평온 속에서 외손은 처음으로 미래를 떠올렸다. 아주 희미하고 불확실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내일을 상상했다. 이 아이가 걷는 날이 올까? 말을 하는 날이 올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다. 그 기쁨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외손은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을 얻었다. 살아야 한다. 아이도, 자신도.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밤을 넘기고 내일 아침 아이의 숨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외손에게는 전부였다. 외손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작고 위태로운 생명과 상처투성이의 자신을 함께 끌어안은 채 외손은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외손의 삶은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의 삶이 아니었다. 모든 죄책감을 안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로 외손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게시모 밑에서 아침은 늘 차갑게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 외손은 아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는 순간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잠든 얼굴조차 안심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면 외손의 등은 저절로 굳었다. 말은 적었지만 시선은 늘 외손을 훑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도 젖을 먹이는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면 없었다. 그 침묵은 꾸짖음보다 더 무거웠다. 이 일은 일이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이를 낳았다고, 몸이 상했다고 외손에게 허락된 쉼은 없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장작을 패고 마루를 닦았다. 아이는 늘 품이나 등에서 함께 흔들렸다. 아이가 기침을 할 때면 외손의 손은 더 바빠졌다. 이 일을 멈추지 못한 채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울음 대신 가쁜 숨만 내쉬는 아이를 보며 외손은 속으로만 수없이 빌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오래 보지 않았다. 쓸모를 가늠하듯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외손은 그 시선이 무서웠다. 아이가 약하다는 이유로 짐처럼 여겨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외손은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밭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는 외손의 몸에 붙어 있었다. 아이의 체온이 외손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고 놓을 수 없는 증거였다. 밤이 되면 외손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손목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휘청거렸다. 그럼에도 외손은 아이를 먼저 살폈다. 숨은 이어지는지, 열은 없는지,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게시모 밑에서의 삶은 숨 막혔다.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이해를 바라면 안 되는 관계. 외손은 그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그럼에도 아이를 품은 순간만큼은 외손의 세상은 달라졌다. 차가운 집안에서도 아이의 체온만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외손을 다시 하루로 데려왔다. 외손은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다.
엄니가 버텨볼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은 기도가 되었고 다짐이 되었다. 버시모의 그늘 아래서 외손은 다시 견디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숨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작은 숨결이 외손을 오늘도 붙잡았다. 사랑을 말해주는 이는 없었지만 외손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외손은 차가운 시댁살이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버틴다는 것. 그것이 외손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택이었다. 제가 하라는 말들. 말은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마치 외순을 위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얼굴로. 아직 젊잖아.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아이 데리고라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처음엔 외순은 못 들은 척했다. 아이를 아는 채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말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웃의 부엌에서도, 친정의 방 안에서도, 심지어 시댁의 먼 친척 입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제가 하라. 그 말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실은 압박이었다. 외수는 밤마다 생각했다. 여자로서의 삶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 다시 웃고, 다시 기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나 그 모든 말의 끝에는 늘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데려가든지 사정 봐서. 새 집에선 아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외순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아이를 선택지 위에 올려놓는 순간 외순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아직도 약한 숨, 밤마다 확인해야 하는 작은 생명. 이 아이를 품고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아이를 내려놓고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외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여자일까? 어머니일까? 여자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너무 이른 결혼, 너무 빠른 임신, 너무 가혹했던 출산. 외순의 삶은 늘 선택받기보다 떠밀려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은 맞았다. 너무도 맞아서 외수는 더 아팠다. 하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답은 늘 같았다. 아이의 손이 외순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무의식적인 그 힘이 외순의 마음을 단단히 묶었다. 이 아이를 두고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외순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미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운명이었다. 제가 하라는 말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외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자로서의 미래가 희미해질수록 어머니로서의 선택은 또렷해졌다. 외수는 조용히 말했다. 전 아이 곁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항변도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외수는 아이를 더 오래 안고 있었다. 여자로서의 삶을 내려놓는 대신 어머니로서의 삶을 온전히 선택한 밤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순의 품 안에서 아이는 숨쉬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이의 숨소리. 밤은 외순에게 가장 길고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나면 세상에는 오직 아이와 외순만 남는 것 같았다. 외순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를 세었다. 작은 콧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숨소리. 그 소리가 멎을까 두려워 밤마다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소리에 외수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살아있지? 속으로만 묻는 말. 아이의 얼굴은 늘 창백했고 울음소리조차 약했다.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 힘이 없는 듯했다. 외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었다. 자신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또 밤이 왔다. 외순의 하루는 아이의 숨으로 시작해 아이의 숨으로 끝났다. 이제 외순은 알았다. 모성이란 기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켜내지 못할까봐, 잃어버릴까봐, 그 공포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마음.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틈에 외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다. 서울, 먼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수가 적고 늘 어딘가 급해 보이던 사람. 단 사흘의 신혼 이후 외순의 삶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이었다. 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여보,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짧은 문장 하나에 손이 떨렸다.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말들이 목에 걸려 있었다.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등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래 걸렸다. 기쁨으로 써야 할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외수는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외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약하다는 말도 위태롭다는 말도 차마 적을 수 없었다. 대신 이렇게 썼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소리가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그리움을 적었다. 여보를 그리워합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아버지 품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편지를 접으며 외수는 울지 않았다. 눈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에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외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을 세며 편지가 닿을 서울을 떠올렸다. 아이는 여전히 작게 숨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외순을 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외순이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